국회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을 뚫고 여야 사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4박 5일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됐는데 이 일련의 사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의 내용은 세 가지 아니에요. 지금 이제 크게 봐서 선거제 개혁 그리고 공직자 수사범죄처, 고위공직자 이제 공수처죠 설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이에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이 내용은 사실 그 여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어떤 큰 개혁 방향의 어떤 그 지향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한국당 그리고 이제 뭐 여야 사당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당을 제외한 이렇게까지 충돌했어야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전반적인 거의 한 4박 5일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양쪽이 결국 다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들을 할 거예요, 국민들은.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양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트트랙을 이제 한국당은 회의 자체를 원천 방해했었어요. 원천 봉쇄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 이제 위반되는 행동들을 한 건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국당이 이번 지나치게 좀 극한적인 투쟁을 이제 기초로 해서 뭔가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 공수처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당에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의 그 수사 대상이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극한 투쟁으로 저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느냐.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건 검찰 개혁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돼 왔던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내년 총선이 있고 그 이후에 대선이 있는데 어떤 이런 검찰 개혁 그리고 선거 개혁 이런 것들의 공을 이런 개혁 성과를 민주당이나 이 범진보연대에게 안겨주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도 저는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좀 첨가한다면은 한국당의 이번 그 이제 장애투쟁이 있었고 지난주도 있었고 지지난주도 있었는데 그 장애투쟁을 비롯해서 그 이제 지도부 등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지나치게 수위가 높습니다. 수위를 단순히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어느 정도의 그 금도를 벗어난 발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파, 반란, 그 의회 독재 이런 얘기 나오고 특히 공수처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말로 담기 어려운 그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그 자신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위축돼 있었던 이 당세를 확장시키는데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네, 지난 나흘간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또 공수처법이 바른미래당이 별도 발의를 하면서 두 건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를 또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배경은 또 뭐라고 보시나요? 바른미래당에서 그 사보임이 있었잖아요. 의원의 그 사임과 보임, 오신환 의원과 이제 권은희 의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많은 뭐 공경의 곤욕스러운 면이 분명히 있었죠.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그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법을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에 이제 동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어요. 아마 그건 김관영 원내대표의 당내 이제 그 명분 축적용도 있었을 거고요. 권은희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민주당도 그걸 안 받을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바른미래당이 이제 대표 발의한 거 이거를 배제한다면 여야 사당이 합의했던 것에 위배되겠죠. 그래서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단지 이제 패스트트랙의 두 개가 동시에 이제 그 상정이 됐기 때문에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같이 논의를 같이 해서 나중에 하나의 안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이 그대로 한다면 그게 뭐 330일 후가 될지 아니면 그 전으로 땡길지 모릅니다만 본회의 가서 그 어떤 표결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번에 아까 뭐 동물국회 얘기가 나올 만큼 서로 이제 몸싸움도 많았지만 고발도 상당히 많았는데 문제는 맞았죠. 고발하고 나서 예전처럼 위야무야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발 숫자가 뭐 한두 명, 10명 내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60명이 넘는데 거의 100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그래서 이 고발이 이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국회법 166조예요. 165조는 회의방해 금지고 166조는 구체적으로 처벌 조항을 명시해 놓은 그런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제 1,000만 원 미만의 그 벌금인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취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를 하더라도 검찰 수사는 진행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의원들은 어떤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가 있고 5년 이상이라든지 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나온다면 더욱 문제되는 게 공무원들, 거기 국회 당직자들이나 보좌관들, 보좌진들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글쎄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돼야 이게 취하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요. 정치가 지나치게 사법적으로 사법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발생한 일들이 사법 영역으로 가서 검찰의 어떤 손에 의해서 정치권이 재단되는 건 기본적으로 원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좀 그래서 이것도 한국당도 좀 이제 이미 이제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 법안들이 좀 이제 수위를 좀 낮추고 또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완전히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거란 말이죠. 시간이 충분하니까 민주당도 충분히 저기 한국당을 협상에 끌어들여서 이제 합의를 뭐 도출해 나가는 가운데 이 고발 사태도 뭐 지금 말씀처럼 유야무야가 없다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60명을 다 고발해서 나중에 어떻게 아마 포트라인에 쓸 만한 그 자리도 없을 것 같아요. 좀 양쪽에서 좀 진정을 하고 정치 사법화 현상은 좀 막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청원하는 국민청원이 네. 이제 조금 전 확인해 보니까 9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정당 간의 다툼에 대해서 불신을 보내고 있는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한국당 청원, 해산 청원이 훨씬 많잖아요. 지금 민주당 해산 청원보다. 그건 그만큼 한국당이 제가 양비론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한국당이 보여준 이 좀 극한 투쟁, 강대강 대치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몇 개 많이 있었거든요. 좀 그래서 이제 정당 해산 청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당 해산이야말로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몇 년 전에 그 통합진보당 해산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판이 많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의 분노의 표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당 해산을 어떻게 이렇게 뭐 청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더구나 이건 뭐 청와대가 개입할 수 있는 건 더욱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양 진영으로 많이 갈라졌던 것 같아요. 법안의 내용보다는 진영 논리로 이렇게 갈라진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뭘 증명하냐면요. 한국당과 민주당이 저렇게 극한 대립으로 이제 분열상을 보이는데 불구하고 양쪽 정당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이만큼 이제 그 무당파가 줄어들었는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진영 논리로 이제 양쪽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이거든요. 어떤 법안 이게 우리 한국 사회 개혁이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기보다는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이제 그런 이제 감정적인 대응이 있었던 건데 정당 해산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앞서 계속 양비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한국당에서 강하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뭐 제일 여당 입장에서 좀 정치적인 묘수를 좀 찾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방법이 좀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정치적 묘수라는 게 특히 선거제 같은 경우가 다들 하는 말이 선거법은 이제 그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해야 된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한국당의 경우에 보면은 지난해 12월 15일 날 그 여야 5당이 합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말이 대단히 애매하긴 했어요. 그때부터. 근데 그다음에 또 그 합의한 사항을 보면요. 그 비례대표제 확대란 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정개특위에서 합의한다. 근데 왜 합의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국당이 이제 이쪽 민주당을 공격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몇 달 있다가 나온 안이 이 비례대표제 폐지를 들고 나왔어요. 어쨌든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뭔가 이 국민들의 어떤 득표 또 이 지금 또 의회 과다대표되는 문제 또는 과소대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이었는데 갑자기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게 된다면 그건 저는 큰 방향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네. 민주당에게도 뭐 비판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지 그랬냐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기다린다고 한국당이 응할까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 민주당도 완전히 비판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으나 큰 어떤 흐름으로 볼 때 민주당이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그리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사실 20년 전부터 얘기가 돼 왔던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한국당이 이제 그 탄핵 이후에 상당히 그 당세가 움츠러들었는데 최근에 많이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 총선이라는 변수가 있고 해서 민주당이나 이 민주평화당 등 이런 정의당 등 이런 진보연대 입장에서 볼 때는 글쎄 진보연대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연대를 이룬 건 아니니까 그쪽 입장에서 볼 때는 마냥 기다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여기서 여쭤봐야 할 것이 또 바른미래당. 과연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바른미래당의 그야말로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해요. 지금 내용이 지금 뭐 거의 글쎄요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하고 바른미래당 내 그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 간의 이 지금 이 불협화음은 좀 글쎄요 제가 판단이 너무 이제 성급한 건지 모르겠는데 거의 넘을 수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승민 의원은 이제 명시적으로 손학규 대표를 이제 비판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아주 뭐 극명하게 의견이 갈라졌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도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그 패스트트랙의 내용, 그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법안들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보수 대통합이라든지 그리고 내년 총선의 출마 같은 것들 이런 변수가 많이 깔리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저렇게까지 저 법안은 대체로 물론 유권자들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크게 무리가 없는 법안들이거든요. 세부적인 건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야 바른미래당도 저렇게 내부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또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볼 때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그 이제 사보임 한 거, 그것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에 처했던 거죠. 김관영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에.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은 당분간은 그대로 굴러갈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탈당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어요. 국고 보조금 문제도 그렇고. 또 유승민 의원은 또 자신이 또 이 당에 바른미래당의 지지라고 생각할 테니까 나가기 어려울 거고 손학규 대표 등 당권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지금 당 지도부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한다든지 또 원내대표가 정책의장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당 지도부가 와야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양쪽이 당분간 이대로 가겠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이대로 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뭐 이 일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서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은 원래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조국 수석 대표는 간접적인 의사 표시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청와대 수석도 저는 의견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의사를 피력할 수 있죠. 뭐 SNS를 통해서. 근데 모든 게 정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조국 수석의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이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전국 이전에 청문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검증 책임이나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뭐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봐요. 청와대가 너무 나서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수석이 특히 이제 조국 수석 같은 경우 이번에 사법개혁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러한 입지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데 야당에게 지나치게 비판의 빌미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